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지탑 경매 TV 채널입니다. 본 채널에서는요, 추천 물건뿐만 아니라 경매 입찰을 하실 때 매우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경매 함정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은 경매 함정 중에 확정일자가 늦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요,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광교 호반마을 21단지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은 24평형 아파트인데요. 최초 감정가는 6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에 한번 유찰이 되었고요. 작년 9월 15일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한 분이 입찰을 하셨고요. 5억 3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고요. 올해 1월 9일 날 유찰이 되었고요. 2월 달에 4차 경매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8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입찰을 하셔서요. 4억 9,200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전에 2회차에 5억 3천에 낙찰 받으신 분이 있으셨는데요. 이분도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는데 4차에 올해 2월 달에 3억까지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분이 입찰하셔서 4억 9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대금 납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회차 4월 19일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이때 입찰을 하셔야 될까요?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2번이나 대금 납부를 안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자가 있다는 걸 뜻하는데요. 오늘 배울 점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럼 2회차에 낙찰을 받으신 이분은 얼마나 손해를 보셨을까요? 아마도 입찰 보증금으로 4,410만 원을 법원에 납부하셨을 텐데요. 그 금액을 떼이셨습니다. 그리고 4차에 또 낙찰을 받으신 분도 이때 최저 가격이 3억 800만 원이었는데요. 이때는 재매각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20%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인 경우에 입찰 보증금 6,174만 원인데요. 이분은 더 큰 금액을 떼인 것입니다. 역시 이번 4월 19일에도 입찰 보증금은 20% 6,174만 원인데요. 여러분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이 물건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경매 나온 물건은요,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위쪽을 보시면 신분당선 광교 중앙역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에 나온 아파트와 광교 중앙역 사이에 원촌호수라는 매우 큰 호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요,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삶의 질이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지도에서 보신 대로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여러분 이번에 입찰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조사해 놓은 매각 물건 명세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의하면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말소 기준 권리, 법원에서는 그것을 최선순위 설정일이라고 하는데요.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6월 7일 근저당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보시면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 임차인의 보증금은 법원에서 최초의 현황조사를 나갔을 때는 4억 5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 이분이 법원에 권리신고한 내용은 4억 3천이라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최선순위 임차 보증금은 4억 3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은 임대차 기간, 즉 임대차 계약서가 21년 8월 16일부터 23년 8월 15일까지라고 되어 있는 계약서를 권리신고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전입신고일은 21년 8월 17일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일인 22년 6월보다 이분
이분의 전입신고일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분은 누가 뭐래도 근저당보다 빠른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분은 배당 요구도 하셨습니다. 22년 11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낙찰 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으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두 분이나 대금 미납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확정일자에 있습니다. 이분은 전입신고도 빠르고 이사도 실제 빠르게 하셨지만 정작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22년 6월 14일 날 받으셨습니다. 즉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확정일자 22년 6월 14일은 선순위 근저당 22년 6월 7일보다 일주일 정도 늦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순위 임차인이지만 배당금에서 배당받는 일자는 근저당보다 늦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분의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 보증금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때 입찰하신 두 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낙찰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기 권리 쪽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보실게요. 방금 법원에서 조사해 놓은 물건 명세서 보신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이분 임차인은 전입일이 21년 8월이라 이 경매 나온 물건에 최초 근저당인 22년 6월 7일 캐피탈보다 빠르신 분은 맞습니다. 다만 이 캐피탈사의 근저당 설정일은 6월 7일인데요. 이분의 확정일자는 6월 14일이다. 그래서 말소 기준권리 금액이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남는 돈이 있다면 배당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배당받지 못하는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된다고요? 낙찰자가 떠안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두 분은 대금 납부를 포기하셨고 10% 또는 20%의 입찰 보증금을 떼이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법률 용어를 같이 보실게요. 법률 용어는 이 부분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이 집에 내가 최초 권리자다. 즉 이사를 하셨고 주소 이전을 최초로 하였다. 그 분을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확정일자 날짜입니다. 아까 그 임차인은 대항력은 갖추셨습니다. 근저당보다 빠르게 전입신고도 되었고 실제 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뭐가 늦다고요? 확정일자가 늦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늦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근저당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배당에서는 순위가 밀리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즉 임차인은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셔야 되고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그 날짜에 빠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두 가지,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는 근저당보다 빠르게 되었지만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음으로 해서 배당 순위에서는 밀린다는 것이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물건을 보실게요. 즉 이 물건에 입찰을 희망하시는 분은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4억 3천만 원을 물어주신다고 가정을 하시고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감정가 6억 3천이 시세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 6억 3천에서 임차인의 보증금 4억 3천을 물어주셔야 되니까요. 아마도 1억까지 떨어졌다라고 가정을 하셨을 때 1억에 여러분이 낙찰을 받으셨다면 1억이 일단 법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의 임차인 4억 3천을 물어준다. 그러면 5억 3천에 이 집을 사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진행되는 가격이 3억대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입찰하신다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이 집을 사시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2번 정도 더 유찰이 된 다음에 입찰을 하시기를
권하는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매에 함정이 매우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권리 분석을 잘못하신다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요, 지지탑 경매로 전화를 주시면 무료 상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를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